안녕하세요. 장걸닭 조창환, 구소연, 하경수입니다. 오늘은 뉴페이스가 있으시죠? 저희 동안중심 하경수 원장님이십니다.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걸닭에 새로 합류하게 된 하경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안면 리프팅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엠페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자리는 엠페이스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동안중심 의원에서 1000회 이상 누적 시술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 효과와 해부학적 기반을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선 하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엠페이스 시술을 하면 앞볼에 볼륨이 생긴다, 미드페이스 부분이 예뻐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눈에서부터 이 입까지 얼굴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중안면, 즉 미드페이스는 지방, 근육, 인대, 골격, 피부층까지 다층적인 구조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이 예뻐 보이려면 얼굴 가운데 3분의 1이 너무 길면 우리 문구 그림의 절규처럼 얼굴이 예뻐 보일 수가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 이식도 하고 필러도 넣고 또 스컬트러나 주베륵 같은 볼륨 증가에 기여하는 콜라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쓰기도 하고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장비를 이용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볼 볼륨을 넣는 것과 비교해서 엠페이스로 생기는 앞볼 볼륨 증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자연스럽고 뭘 넣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고요. 필러를 얼굴의 표정 근육 위에 넣게 되면 필러 넣은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논문들을 리뷰해보면 40대 이상에서 특히 그 뼈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위, 특히 이 역광대 밑에 뺨 쪽에 지방 이식하는 경우 처짐이 좀 발생하면서 오히려 얼굴이 노화되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앞볼이 리프팅 되면서 볼륨이 생기는 중안면 리프팅 이슈에서 모디올루스, 즉 입꼬리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죠. 입꼬리 결절은 입꼬리 바깥쪽에서 여러 개의 안면 표정 근육들이 서로 교차하는 섬유성 결절 구조를 말하는데요. 엠페이스는 이 부위를 위로 당기는 방향으로 자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입꼬리 주변의 피부와 연부 조직이 위로 이동하면서 좀 팔자주름의 처짐이 완화되고 중안부의 볼륨이 재배치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앞볼 지방 패드가 도톰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이 근육 자극과 연결된 것일까요? 맞아요. 앞광대 지방은 큰 광대근, 장광대근, 볼 지방 패드가 서로 연관이 있거든요. 해당 근육군의 긴장도가 증가하게 되면 지방 패드가 지지되면서 위로 들어올려지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 것 동시에 고주파 에너지가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통해서 구조적으로도 개선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2015년에 미국 로제스터대 메디컬 센터 로버트 쇼 박사팀이 70대 할머니의 사진을 가져다가 포토샵으로 주름을 다 지워서 20대 피부처럼 팽팽하게 주름을 없애도 얼굴은 여전히 나이든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늙어 보이는 이유가 얼굴 윤곽의 변화가 크다는 걸 보여주죠. 이와 더불어 팔자주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미소가 예쁜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팔자 웃을 때 이 팔자주름은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팔자주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웃었을 때 이 팔자주름의 피부가 근육의 힘에 담겨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코에서 입꼬리로 이어지는 팔자주름의 날개가 처지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력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입꼬리와 턱선은 아래로 처지고 또 턱끝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웃을 때 팔자주름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윗입술과 코의 날개 부분을 들어올리는 윗입술 콧망울 올림근 등의 상태를 봐서 필요하면 보톡스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엠페이스가 처음 도입될 당시 비틀 본사에서 제시한 시술 프로토콜을 보면 광대근들을 타겟으로 한 패치 방향이 입꼬리에서 귀 앞쪽으로 향하도록 제한되었는데 조 원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엠페이스 장비를 처음 접하고 제조사의 오리지널 프로토콜을 확인했을 때 그 전극 방향이 서양인의 안면 구조를 전제로 해서 설계되었다는 점을 느꼈어요. 동양인은 평균적으로 광대뼈의 전방 돌출이 작고 중안부가 전후로 봤을 때 더 평평한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리프팅 방향으로 올리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전극 방향을 약간 수직 방향으로 조정해서 모디올루스에서 중안부 리프팅의 방향을 동시에 유도하는 방식으로 프로토콜을 수정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더 나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꺼풀 개선에 있어서도 그런 구조적 이해가 반영되었죠? 프론탈리스 머슬, 즉 전두근을 자극할 때도 전극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측 전극 자극이 눈썹 꼬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저희도 임상에서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눈이 더 잘 떠지고 시야가 트이는 느낌은 전두근 외측과 중앙부를
적절히 조합해 자극했을 때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 주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MPS는 단순히 근육 수축이 아니라 고주파 에너지로 진피층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재구성하면서 주름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 독소처럼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육의 톤을 회복시키고 진피를 강화시키는 접근이라서 더욱 자연스러운 결과가 가능하죠. 환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죠. MPS는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 번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MPS는 누적 효과가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한 번만으로 근육톤 개선이나 피부 탄성 증가를 느낄 수 있지만 구조적인 리프팅 효과를 위해서는 최소 4회 이상의 시술이 권장됩니다. 안면 비대칭이나 중안면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누적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일부 환자는 반응이 늦거나 제한적인 경우도 있어요. 피부 두께, 지방 분포, 스마스의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럴 때는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 아니면 필러 등과 병합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창환 하경수 원장님과 함께 MPS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